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게 좀 헷갈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2주택 비과세가 저는 정말 아쉬움이 있다면 이미 법이 일반인들한테 관행화, 관습화돼서 받아들였으면 그거를 깨면은 굉장히 혼란이 와요. 국민들은. 전문가들도 혼란이 오거든요. 보세요. 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거는 취득하고 2년 이내만 이걸 양도하면 돼요.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하는 이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됐어요. 다른 요건이 없었어요. A주택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양도하고 대신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라. 무슨 얘기야?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다 지금은 2년 거주 요건만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를 2년을 3년으로 연장해줘요. 1년 더 연장해줬어요. 그래서 3년까지 이제 봐줘요. 근데 여기다가 슬그머니 요건 하나 더 놓는 거예요.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B를 취득하라는 거예요. 이 요건을 슬그머니 놓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연장을 했으면 이걸 놓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놓은 것을 또 알았어야 되잖아요. 연장된 것만 알았지 1년 더 연장 안 시키니까 11개월만 샀어 이거를. 그러고 나서 A를 팔고 났더니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샀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주택을 적용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2년 안 지나서 팔았는데 그럼 법을 차라리 안 고쳐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법을 왜 고쳐가지고 골탕 먹여보냐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일시적 1세대 주택은 법이 1세대 1주택자가 이렇게 되긴 되어 있어요.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그러다 보니까 A, B 요걸 팔고 나서 이걸 C를 샀어. B를 먼저 팔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세대 2주택 상세에서 C를 샀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사야 되는데 1세대 2주택자가 샀기 때문에 C를 샀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못하지 않느냐 이 걱정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 국세청은 그걸 요건을 그렇게 판단했어요. 1세대 1주택자라고 했는데 당신은 2주택자였기 때문에 못 봐주겠어. 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이 경우에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면 판사님한테 하소연하시면 돼. 자, 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야? 양도일 현재 상황이에요. 양도일 현재는 A와 C밖에 없잖아요. B는 이미 세금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와 C를 놓고 본다면 A가 1년 지나서 C를 취득했고 C를 취득한 날로부터 A는 3년 안에 양도했고 A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일시적 1세대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국세청이 패소하고 지금은 애교가 바뀌어 있다. B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앞에서 매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남은 주택만 갖고 따진다. 아까 설명하는데 다주택 중과 규정에서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다주택 중과 규정에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이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를 먹어버려요. 비사업용 토지는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거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줘요. 왜?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국가가 수용료를 내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수용으로 인한 건 다 봐줘요. 아까 우리가 그랬죠. 임대사업도 4년, 5년, 8년을 채워야 되는데 중간에 수용당해버리면 다 채워진 걸 간주해줬잖아요. 다주택 중과 규정은 예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을 4천만 원짜리 주택을 보상해주고 이걸로 인해서 중과 규정에 의해서 세금이 4억이 나온다고요. 돌아버리게 만들어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세법을.
그러면 4천만 원짜리 당신 받으면 4억 세금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보상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걸 더 놓고 세금을 4억 추징해 본다니까요. 남된 분 불지르는 사람 아세요? 남된 분 불지르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다 미친 사람으로 끝냈죠. 저는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누군가 미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사회적 범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미치게 만든 사람이 특정인이면 그 사람 가서 살인이나 더 줘. 국회의원이 뭔데 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소연해요? 사회가 소중하게 여긴 거를 그걸 갖다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런 것은 그래요. 옛날에 차를 수십 대씩 불지른 사람 있었죠. 불르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우라통 터지니까 그래요. 대구 지하철 폭파된 사람, 그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렇게 세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알려줘야죠, 이거를. 그럼 우리가 알았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집을 헐어버리라고 해야 돼. 첫째, 헐어버려라. 극단적으로 하면 헐기 싫으면 용도 변경을 해라. 용도 변경도 만만치 않으면 건물만 차라리 친구한테 줘버려요. 인심이나 쓰라고요. 동창회 회비로 내버려 이거를 회장한테 줘갖고. 아니면 아까우면 시집간 딸을이나 사위한테 넘기라고요. 아니면 내 형제간한테 주라고요. 세대 분리시켜갖고 따로 가면 이건 중과세를 안 먹어요.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맞게 만드냐니까요. 예. 재개발, 재건축의 현금 청산도 중과세 대상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근데 조합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현금 청산 해주고 당신 다주택 중과기준인데 중과세 먹어요. 가르쳐주면 누가 현금 청산하는데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준다고요. 말도 안 해주고 쓱 돈 주고 난 중에 뒤통수 때려버린다.